자, 그 다음에 이제 3단원 두 번째 파트인데 일과 에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일이 많다, 일이 힘들다 하는 그 개념하고 좀 다르죠. 그죠? 자,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냐면, 물체에다가 힘을 가했어요. 힘을 가했는데, 그 방향으로,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 거리가 생긴 경우를,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의 양을 잴 때 일의 양을 체크하는 이제 물리량으로 힘의 크기랑 그다음에 이동 거리를 들 수가 있겠죠. 자, 힘을 어떤 물체에다가 많이 줬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동시에 이동 거리가 힘은 똑같은데 이동 거리가 많아지게 되면 그때도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거는 힘과 이동 거리 각각에 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우리는 F라고 force에서 나온 F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동거리는 distance에서 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요 공식을 꼭 기억하고 요거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W는 Fs, W는 Fs. 됐죠? 자, 단위는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에너지의 단위와 똑같습니다. 그죠? 1줄의 의미는 1뉴턴의 힘을 가해서 그 힘의 방향으로 1m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의 양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아무리 주어도 움직이지 않는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등속으로 움직이는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힘과 이동거리가 수직인 관계에 있는 경우 요 세 가지 관계의 경우에는 일을 했으나 일을 하지 않았다. 네,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 들어갈 말이 힘. 힘이 0이거나 아니면은 이동거리가 0이거나 아니면 이 둘의 관계가 수직이거나 이 셋 중 하나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힘이 0인 경우는 그냥 등속 운동하는 경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경우 스케이트를 탄다든지 뭐 우주 공간에서 물체가 떠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 움직였지만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동 거리가 0인 경우에도 네, 그냥 그대로 서 있는 바위라든가 가방을 메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철봉에 매달려 있기 이런 식으로 이동 거리 0인 경우 일이 0입니다. 그리고 FS 자, 힘과 이동 거리가 이렇게 수직 관계인 경우에도요. 일이 0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걸어가는 경우. 자, 들어 올리는 과정까지는 보지 않고요. 들고는 든 상태에서 수평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그리고 메고라고 하는 거는 맨 상태에서 수평으로 걸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동 방향과 얘를 들어 올리는 힘의 방향이 좀 수직 관계죠. 그쵸? 이런 경우에도 일이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정의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 힘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아까 W는 FS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자, 그러면 요 힘의 정체가 뭐냐에 따라서 자, 약간 공식이 조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힘이 중력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마찰력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는 어떤 물체를 여기처럼 바닥에 있는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에 대해서 했다라는 거는 사람이 일을 한 거죠. 중력에 반해서 일을 한 겁니다. 자, 주체가 누구인 거예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는 주체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들어 올릴 때의 힘은 네, 이 중력과 같은 힘만큼 들어 올리게 되니까 이 무게만큼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 무게가 바로 중력이니까 9.8 곱하기 m이고요. 들어 올린 높이가 h입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말하는 F에 해당이 되고 이 들어 올린 높이가 S에 해당이 되므로 요거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은 9.8 질량 m 들어 올린 높이 이렇게 해서 자 9.8 mh로 결정된다라는 거죠. 요 공식도 암기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력이 한 일입니다. 자, 중력이 한 일은 뭐냐면, 주체가 지구예요, 지구. 자, 중력이 한 일, 자, 이 물체에 대해서, 자,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9.8m이라고 했죠. 자, 근데 얘가, 자,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면서 끌어당겨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체가 누구다? 네, 지구가 주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이 한 일 또한 이 힘만큼 얘가 떨어진 높이를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F에 해당이 되고 얘가 S에 해당이 돼서 이 둘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력의 크기 9.8m, 떨어진 높이가 H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래서 공식이 둘이 같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는 다르지만 공식은 똑같다. 이렇게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자, 예제가 있는데요. 계단을 올라갈 때 한 일입니다. 자, 계단을 올라갈 때는 수직, 수평을 반복해서 올라가야 되죠. 자, 그런데 자, 수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일을 했지만 수평으로 간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10kg이라고 하는 가방을 들고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단의 폭이 0.1이고 계단 높이가 0.1입니다. 그럼 여기 계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단 올라갔거든요. 여기 높이가 0.6m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 수평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역시나 0.6m 간 건데, 수평 방향으로의 일의 양은 0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수직 관계로 일을 했기 때문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x 쳐주시면 되고, 자, 연직 방향으로만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일이 없다. 연직 방향으로는 일의 양이 물체의 무게. 얼마인가요? 98N이죠. 98N에다가 계단의 높이 이게 0.6m입니다. 그래서 계산 10kg에다가 9.8 요거 한 개 지금 98N이 나온 거고요. 그죠? 여기다가 0.1씩 6계단이니까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58.8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바로 앞에서 1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요. 1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에너지라는 개념과 서로 전환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다 일을 하면 에너지를 갖게 돼요. 자, 이 에너지를 갖게 되고 이 에너지는 무엇으로 바뀔 수 있다? 어떤 물체에다 일을 할 수 있다. 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과 에너지는 무슨 관계다? 상호 전환이 가능한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단위가 줄이면 에너지의 단위도 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을 하면 에너지를 갖게 된다. 그 에너지의 의미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방금 뭐라 그랬죠? 에너지의 뜻이 뭐라고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잠재된 능력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지금 에너지의 단위는 일과 같은 단위인 줄을 쓰고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기 때문이다. 됐죠? 자,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아까 얘기했죠. 어떤 기준면으로부터 자, 기준면으로부터 높이를 가지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입니다. 이 위치가 수평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수직으로 움직였을 때 뭐라고 부른다? 네, 수직으로 움직였을 때 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가지는 에너지. 그래서 뭐에 대해서 한 일만큼 중력에 대해서 내가 들어올렸을 때 어떤 물체를 들어올렸을 때 중력에 대해서 한 일만큼 잠재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력 때문에 물체가 떨어지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된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다. 그래서 약자로 EP라고 씁니다. EP. 자, 위치 에너지 크기는 중력에 대해 한 일의 양과 똑같이 얼마? 9.8 mH.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9.8 mH.
여기가 여기 들어가는 게 질량이구나. 질량 그다음에 높이. 그래서 여기에 합쳐서 9.8 mH 이렇게 공식처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와 질량 높이 관계 그래프는 뭐냐면 이 위치 에너지하고 질량 관계는 서로 어때요? 높이가 일정할 때는 자 높이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높으면 높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진다는 겁니다. 여기가 높이고요. 여기가 위치 에너지라고 하면 둘이 이렇게 비례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높이도 마찬가지죠. 자, 질량이 일정할 때 질량이 일정할 높이 이게 뭐죠? 나 잘못했네. 자, 높이가 일정할 때 여기를 뭘로 바꿔주냐면 질량으로 바꿔주세요. 여기가 h가 아니라 m이다. 자, 그러면 질량이 일정할 때 여기가 이제 높이에 비례하겠죠. 그쵸? 높이에 비례해서 h를 여기다 쓰고 EP 써서 똑같이 비례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 구하는 문제에서 좀 주의해야 될 문제 유형들이 있는데 일단은 9.8 자, EP가 공식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단위가 좀 중요합니다. 자, EP의 단위가 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m 여기는 자, 킬로그램 단위를 써야 되고요. 여기는 미터 단위를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질량이 500g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는 0.5kg으로 바꿔주시고 이건 그대로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위치 에너지는 9.8, 0.5, 그 다음에 4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요게 이제 곱하면 2가 되니까 19.6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준면. 그래서 만약에 지면, 여기가 기준면일 때, 지금 공이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질량이 2kg이기 때문에, 자, 지면이 기준면일 때는요, 높이가 5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자, 질량 똑같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5에 해당이 되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란다가 기준면일 때, 자, 베란다가 기준면일 때, 여기 어디죠? 요 차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니까 3 해주면 안 되고요. 여기를 해줘야 됩니다. 2m. 그쵸? 네. 그래서 베란다가 기준면일 때는, 어디다? 네, 똑같아요. 9.8, 2까지는 꼭 똑같고요. 요거 2를 갖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옥상이 기준면일 때는 위치 에너지가 없다. 자, 기준면에 위치할 때는 위치 에너지가 빵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질량과 높이만 주고 비교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자,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9.8 mH이기 때문에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9.8을 떼고 질량 곱하기 높이의 값으로만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 바로바로 계산해주면 여기가 12가 되고요. 여기는 24, 여기는 12, 여기는 15, 여기가 8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순서대로 기호를 적어라 라고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가랑 다가 똑같고 마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에너지가 1로 바뀌는 이런 문제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추가 가진 위치 에너지는 9.8 mH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얘가 떨어지면서 말뚝을 박는데 이 말뚝이 이 지표면하고 이루는 관계가 있어요. 항상 땅이 있으면 땅과 어떤 물체가 이렇게 비벼지면서 움직일 때는 이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이 생기는데 그걸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자, 마찰력은 이 지면의 성질과 이 물체의 이렇게 부딪히는 요 부딪히는 접촉면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요 마찰력은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떨어질 때 이 말뚝을 박았기 때문에 마찰력에 대한 일로 얘가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찰력 곱하기 여기가 이동거리. 이동거리가 이제 박힌 깊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2kg의 추가 5m 높이에 매달려 있다.
근데 떨어지면서 20cm 깊이로 박았다면 자, 마찰력은 얼마겠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거 풀이를 해보면요. 일단은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었다? 마찰력에 대한 1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위치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 9.8 곱하기 2 곱하기 5입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얘가 지금 10이니까 98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98줄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전부 다 뭘로 바뀌었다? 마찰력에 대한 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마찰력 지금 모르고요. 박힌 깊이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0cm라고 나와 있죠? 그럼 0.2m.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다 이제 5 곱해주면 되니까 여기가 이제 5인가요? 490N이다. 라고 마찰력이 나왔고요. 요 값은 다른 값이 바뀌어도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질량을 증가시키고 높이를 증가시켜서 위치 에너지가 지금 현재 몇 배가 된 거냐면 1번 문제에 비해서 얘가 2배 증가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2배 증가했으니까 위치의 EP가 4배가 된 겁니다. EP가 4배가 됐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찰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뭐가 바뀐다? 이동거리가 바뀝니다. 이동거리가 4배로 바뀐다. 그러니까 아까 20cm 박혔으니까 20cm 곱하기 4를 해주면 80cm 들어가겠구나 라고 박힌 깊이를 바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에너지 개념도 한번 볼 텐데요. 운동에너지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제 일정 속력으로 운동할 때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네, 그래서 자,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은요. 키네틱이라는 단어를 써서 EK라고 쓰고요.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요 공식도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속력이 일정할 때 질량과의 관계는 그냥 질량 자체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m, EK, 그럼 여기는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속력 그래프와의 관계는요. 이 물체의 속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속력의 제곱에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를 가진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운동 에너지 문제는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역시나 2분의 1 mv 제곱에서 앞에 있는 2분의 1 떼고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물체는 질량이 m이고 속력이 2v니까 m 곱하기 4v 제곱으로 보시면 되고요. B는 질량이 2m이고 속력이 v니까 2m 곱하기 v 제곱이다. 여기는 4mv 제곱, 여기는 2mv 제곱이니까 몇 대 몇이냐? 그러면 2대 1이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와 제동거리 이해하기입니다. 자, 어떤 자동차가 이런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가 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바로 멈추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멈출 때까지 걸린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멈추기 때문에 마찰면과의 마찰력에 대한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지시키는 힘인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은 이 마찰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찰력에 대한 일로 전환된다. 운동 에너지가 마찰력에 대한 일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밟은 순간부터 완전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하고, 자, 이 운동 에너지 공식은 무엇과 무엇의 곱으로 바뀐다?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이동거리가 뭐라고요? 곧 제동거리라.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 관계에 의해서 질량이 2배가 되면요. 제동거리는 2배가 되고요. 속력이 2배가 되면 자, EK가 4배가 되므로 제동거리는 4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잘 나오니까요. 이것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를 1로 바꾸는 거. 자, 얘가 지금 2m/s로 움직이고 있었고, 어떤 나무막대를 쳐서 얘를 2m만큼 이동시키고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면 사이에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존재하겠죠. 자, 마찰력이 작용을 해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찰력의 크기는 운동 에너지와 마찰력에 대해 해준 일을 각게 놓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10N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수레의 질량은 2kg입니다. 그러니까 수레의 질량 2kg 곱하기, 자 여기 지금 속력 나와 있죠. 2의 제곱. 얘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2가 없어지게 되고요. F는 그래서 2N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레 질량을 4kg으로 바꿨다.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질량이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2K가 역시나 2배가 되고, 이동한 거리는, 제동거리죠. 이동거리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에서 2kg일 때 2m에 해당이 되니까요. 2m 곱하기 2배. 해주면 4m 이동했구나 라고 구해주시면 되고, 자 2kg인 수레가 자 속력이 몇 배가 된 거예요? 2배가 됐죠. 속력이 2배가 되면 2K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4배가 됩니다. 4배가 되면 이동거리가 역시나 4배가 돼서 2m 곱하기 4 해주면 총 몇 미터다? 8m다. 이렇게 답을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찰력에 대해서 해준 일이 나중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그러니까 1도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해주면은, 자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가해준 힘, 얘가 움직인 힘이잖아요. 얘를 움직여서 요만큼 갔으니까 얘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과 힘이 똑같습니다. 그쵸? 자, 바닥면에 이렇게 비벼지는 힘, 요게 이제 마찰력,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인데, 자, 요 힘을 이제 이겨내고 얘가 움직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운동하는 순간의 운동하는 힘은, 밀었을 때 힘은 이 마찰력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20N만큼 마찰력 힘을 줘서 10m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마찰력에 대해서 해준 일이 20N 곱하기 10m라는 거예요. 그죠? 얘가 이제 나중 운동률을 얘가 이제 나중 속도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이 물체 자체의 질량은 4kg입니다. 4kg 곱하기 속력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양변에 이렇게 약분을 하면 얘가 10이 되니까 V제곱이 100이 되고요. V는 10m/s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정지해 있지 않고 처음 속력이 2였다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정지 상태에서 나중 속도를 갖게 된 건데, 만약에 처음 속력이 있었다면 나중 속력이 얼마겠는가라는 건데요. 내가 해준 일은 항상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 만큼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만큼 내가 일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 속력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 운동 에너지만 남겨놓으면 이걸 옮기면 되겠죠. 나중 운동 에너지는 처음 운동 에너지에다가 해준 일만큼 더 해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 속도를 V라고 하고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V 제곱은 처음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 해준 일이 지금 20N에 10이니까 200이 되겠죠. 그쵸? 여기 약분해서 2가 되고 2V 제곱은 자 여기 얼마가 될까요? 2. 자 2는 4, 8이죠. 208. 그래서 V 제곱은 104. 자 V는 루트 104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1과 에너지는 서로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각각의 공식이 있습니다. 자, 쉽게 구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일 공식이 있고, 자, 에너지 공식이 있다. 에너지 공식이 있는데, 자, 항상 이게 이 에너지가, 자, 위치 에너지, 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중력에 대한 일로 바뀝니다.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될까요? 중력에 대한 일로 바뀐다. 위치 에너지가. 그리고 중력에 대한 일인데 얘가 떨어지면서 또 뭐라 해서 말뚝 박는 일을 할 때는 마찰력에 대한 일로도 바뀔 수 있다. 서로 바뀔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위치 에너지가 9.8 곱하기 m 곱하기 h면 이 마찰력에 대한 일의 f 곱하기 s 이동 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운동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이게 마찰력에 대한 일로 바뀐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F 곱하기 S 여기는 2분의 1 mv 제곱이면 이 두 공식을 같다라고 놓고 네, 풀면은 쉽게 1 에너지에서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